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AS입니다. 오늘은 뇌심 필승 RP라고 주제를 정하고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뇌혈관, 심혈관 풀어낼 때 타율이 굉장히 높았던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요 RP로 들어갔을 때 거의 100% 계약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보정부서 방식이 또 있으실 거고 뭐 뇌, 심장이든 암이든 질병이든 실손이든 운전자든 여러 가지 본인만의 어떤 RP가 있을 텐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꼈던 요 RP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좋은 거는 취하시고 나쁜 거는 한 귀로 흘리신 다음에 본인 걸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화법이나 스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뇌 관련된 질환, 심장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 병이 갔다가 진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사례를 들고 정확한 정보와 통계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에 중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입들 쓰는 자료 있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 있고 동그라미 있는데 이렇게 써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60대, 70대 실버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뭐 수술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이 범주가 좁기 때문에 이 범주 대신에 혈관 질환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푸실 건데 그렇게 풀어도 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잘 가지고 계신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떡하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타 뇌혈관 질환이 최근 5년간 이렇게 40%나 올랐다. 근데 위에 가면 어때요?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들은 점점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금액으로 부수거나 아니면 치료비나 그 이후에 수술비 같은 것들로도 터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실제로 고객님이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필기로 보여드릴 건데 아마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자, 요 고객님 실제 사례, 실제 제가 보장분석을 땄던 고객님 사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딱 보장분석 땄을 때 제일 반가운 담보들이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천천. 자, 무조건 깰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깨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담보가 있잖아. 암 진단비도 있고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도 있고 뭐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요 두 개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34,000원에 월납에 이제 25년 납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아예 해지해 버리는 거. 아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아버님 아시잖아요. 범주가 이렇게 좁아요. 이 보험은 쓰레기 완전 해지해 버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요런 담보들 그리고 요런 기본계약 담보들을 최소 보험료로 줄이거나 아예 삭제를 시켜서 보험료를 확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라면 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할 것 같아요. 왜? 사실 이 보험료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 납입하는 기간을 또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장분석 뜯을 때 이 보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험이 지금 7개가 있어. 김종학 아버님. 3텐텐 나온 아버님인데 보험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줄이고 암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다 챙겨가면 되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아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있다 그랬죠. 뇌나 심장 쪽에 범주가 좁다. 뭐가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범주가 좁기 때문에 넓은 범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혈관질환 분류표 중에서 질병 범주가 가장 넓은 삼성생명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넓죠. 뇌출혈은 좁죠. 얘 진단돼야만 받을 수 있다. 요거 진단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관상동맥에서 혈류가 흐르다가 막히거나 굳으면 피가 고이고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팡 터져서 뭐 출혈이 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시간 내에 혹은 30분 내에 빠르게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극심한 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여기 오기 전에 얘네로 준비해 놔서 가벼운 질병에서 먼저 대비를 하고 얘네로 준비를 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오더라고 한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혈관질환 분류표는 회사별로 이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분류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많이 파는 회사별로 혈관질환 분류 범주가 다릅니다. 삼성생명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범주가 넓은데 또 여러 회사들,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주력으로 파는 상품이다 그러면 혈관질환 분류표는 여기 질병 코드까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분은 박광경 고객님이라고 3호로 승인이 나는 분이셨는데,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네요. 500만원 들어가 있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고, 심혈관 뇌혈관이라서 1,500만원, 1,500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급성 심근경색도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할 말이 있겠죠. 범주가 좁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혈관 질환 있고 혈관 질환 수술이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진단비 잘 들어가 있네. 혈관 질환 요 수술비 이것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진단 다음에 치료, 수술,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감기도 진단되면 약을 먹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지금은 치료 담보가 빠져 계시다. 그래서 이 보험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혈관 질환으로 갔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혈관 질환으로 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 20-30분 안에 스텐트나 이런 부분들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담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단비 요 500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얘네를 갖다가 이렇게 터치할 것 같아요. 일단 10년 납에 이렇게 저렴해 보이지만 10년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겁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혈관 질환 쪽으로 진료비가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보여주면서 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보통 1000만원 그리고 심혈관 1000만원 챙겨 가신 다음에 혈전 용해나 주요 치료비를 챙겨 가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터치를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5종 수술비로 뺍니다. 종수술비 1종, 2종, 백내장, 용종, 그리고 뭐 4종, 5종 넘어가면 관혈 수술, 스텐트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회사들이 몇몇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합보험을 짤 때 1, 5종 수술비 혹은 질병 수술비 같이 챙겨가기 때문에 생명사 같은 경우는 5종 수술비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10년 갱신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될 거고, 혈관질환 진단비가 아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진단비 부족하다. 수술비 같은 경우도 5종 수술비로 대체를 하게 되면 되고요. 이미 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질환 진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깰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 혈관질환 진단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터치를 할 때 실제 사례를 추가해주면 좋아요. 실제 고객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해서 10년 동안, 그런데 21년 5월 31일 날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처음 진단을 받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약을 크게 드시거나 한 건 없어요. 다 뭐 척추나 무릎 쪽으로 병원을 가셨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다가 2년 뒤에 23년 2월 27일 날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코드 보면 I67이죠. 이걸로 첫 진단이 되시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분류표에서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보이시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0만원 해놨으면 1,000만원 받고 2, 3천 해놨으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병원을 가시고, 자, 9개월 동안 공백이에요. 기타 뇌혈관 질환 별로 그렇게 본인이 아프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어지럼증으로 약을 다 드십니다. 어지럼증. 자, 그래서 뇌나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발병되는 어떤 증상들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지럼증은 병원에 가시고, 자, 쭉 어지럼증, 고지혈증 있고 크게 병원을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자, 병원을 어떤 걸로 가냐면요, 뭐 무릎 관절증 이런 걸로 가요. 이런 걸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어지럽긴 하셨어. 25년 2월 달에 어지럼증이 또 와요. 쭉 이렇게 가시고 고지혈증 오고
자, 25년, 아까 23년도에 첫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셨는데 계속 병원에 갑니다. 뭔가 어지러워. 근데 뭔가 이렇다하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 쭉쭉쭉 I67 코드 계속 똑같아요. 똑같고 나머지 병원 가는 걸 보면 크게 뇌혈관 질환과 상관없는 것들로 병원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느끼기에 뭔가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시죠. 25년 9월 달에 계속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인데, 자, 여기서 이때 보세요. 9월 11일 날 I67 코드에서 I65 코드로 바뀝니다. 또 병원에 가요. 이 뭐예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코드로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I65 코드. 뇌혈관 질환에서 뇌졸중이 와버리신 거예요. 뇌졸중이 오셔서 불과 한 달 만에 여기 10월달 보이시죠? 편마비가 와버려요. 몸 반틈이 마비가 오셔서 누워 계시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실제 사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3년 전에 참 건강하셨고 그냥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정도의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병원에 계속 띄엄띄엄 가시고 실제로 병원에 가시는 것도 무릎이나 척추 쪽으로 가시면서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방치를 하셨다. 그래서 불과 2년 3년 만에 경동맥이 막혔다. 폐쇄 아예 막혀버리거나 이렇게 눌렸다 하면서 편마비까지 와버렸어. 혼자서 생활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경각심을 드리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의 보험의 니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게을러서 병원에 안 갔을까요? 이분이 과연 머리가 아픈 걸 본인이라고 머리가 아프고 싶었을까? 아마 어디선가 들었겠죠. 아버님, 뇌나 심장 쪽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 돈이 크게 깨진다는 걸요. 근데 본인이 보험이 안 들어가 있거나 본인이 보험이 잘 안 되어 있었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뇌출혈 쪽으로 되어 있었다. 진단비가. 그렇다면 처음에 23년 2월 27일 날 첫 진단 받았을 때 진단비를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받았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었겠죠. 그래서 혈관 질환 쪽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혈관 질환이 첫 발병되고 시간이 방치되고 약을 꾸준히 안 먹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심평원에서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어떤 내역들, 사람들 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건데요.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보이시죠? 보면은 점점 적었다가 많아지고 있어. 지금 증감률이 40%나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 이런 것들은 어때요? 13%, 거의 14%, 10%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객들도 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인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도 많아지는 만큼 조금 더 이 혈관 질환 쪽 담보를 잘 짜주는 설계사들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줬을 때 개인적으로는 고객님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혈관 질환을 가져가야겠네요. 이렇게 납득이 되면요. 혈관 질환 진단비 저는 적정한 수준에서 진단비 최소 3,000, 4,000씩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아버님 아까 사례 보신 것처럼 건강하시다가 조금 어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I67로 뇌혈관 질환이래, 기타 뇌혈관 질환이래, 또 3,000만 원, 4,0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례 하나 볼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355 간편으로 나오시는 분이고 암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DB손해보험에 종합보험 다 가져가셨어요. 암내심 진단비랑 질병수술비, 간병인까지 가져가셨는데, 자, 20년 납에다가 20년 지금 갱신이거든요. 20년 갱신에 진단비가 3대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질병수술비에 간병인인데 15만 5천 원. 저는 이거 아주 비싸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봐요. 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혈관질환 진단비 잘 들어가 계세요, 아버님. 칭찬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혈관질환을 가져가셨다니 이분 혹시 누군가요? 친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칭찬해 드리는데
사실 이 담보만 봤을 때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20년 갱신인데 이렇게까지 비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손해보험 기준으로 사모가 나오는 거 다른 생명사나 이런 부분들 비교해 가면서 아버님 보세요. 지금 타사에서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혈관질환 진단비 얘네 잡아봤자 아버님 우리 아버님께 생명으로는 3텐이 나오시는데 요거 지금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에 우리 아버님 18,000원 밖에 안 돼요. 아버님 들어가는 거 이거 15,000원 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아버님 이거 28,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대충 어림 잡아서 한 6, 7만원 돈 나머지는 아버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아버님 이거 혈관질환 진단비를 높이시고 암 진단비도 1,000만원 가져가시든 요게 금액이 맞는다고 하면 1,000만원 더 챙겨가시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 같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단비도 있지만 치료비랑 수술비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으로 아까 보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진단비를 더 높여드리는 플랜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얘를 갖다 깨고 차라리 요거 수술 하시더라도요. 이 혈관 질환으로 수술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 1호종 수술비 연계로 되어 있는 걸 다 가져가시기보다 1호종 이거 다 없애버리면 여기서 보험료가 아버님 최소 3만원, 4만원 줄어들 텐데 그 돈으로 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더 가져가시라고. 진단비가 4,000만원 넉넉하면 수술까지도 돈 쓰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혈관 질환의 범주 혈관 질환을 가져갔을 때 나중에 중대 질환까지 갔을 때도 보장을 다 챙겨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혈관 질환으로 갔다가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뇌출혈 이런 부분들로 진료받는 사람들의 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거 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10년 동안 건강하셨던 분이 방치를 하셔서 혈관 질환으로 23년도에 최초 진단이 되셨지만 점점 더 악화되시다가 한 2년 3년 만에 경동맥의 폐쇄맥 협착 I65 코드로 뇌졸중에 오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혈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혈성 심장질환 특약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조금 여유가 된다, 보험 변경할 때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기타 부정맥이나 뭐 심혈관 질환 로마 숫자 I 1, 2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500만원, 1000만원씩. 그러면 부정맥 코드로 들어갔을 때도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설명드리고, 이것도 심평원에서 나온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 분류표 있어요. 챙겨가시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혈심장병으로 들어갔을 때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증감률을 설명드리고, 위에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 그래서 각자의 어떤 보장 분석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고객님들이 고지만 잘 지켰다고 하면 AIA나 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60대 70대 분들은 뭐 10년 갱신 15년 갱신으로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암진단비 5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사실 깨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신한이나 미래에셋 이런 걸로 가져간다고 한들 건드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뇌나 심장 쪽은 애초에 혈관 쪽으로 안 되어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혈관 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나 수술비 측면에서 우리가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풀어 가셔가지고 업세일 가능하다면 업세일도 하시고 고객님들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하나라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